내가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8세의 김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털어놓으신 이야기였죠.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할머니는 이제 홀로 남겨져 외롭고 무력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동안 노인 심리와 복지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할머니의 사연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노후에는 그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딸들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인분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분노, 원망, 후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나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의 절망감, 무력감, 외로움이 어떨지 느껴지시나요?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존엄성 있는 삶이 되도록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운에 맡겨둘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혹시 나도 김 할머니처럼 될까 봐 두려우신가요? 지난달 고령화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자식에게 경제적, 정서적 의존을 했다가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한 거대한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제가 상담한 82세 최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전 재산을 미리 넘긴 뒤 지금은 5평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십니다.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옆집 김씨네는 자식들이 매주 찾아와 밥을 사준다던데요. 그런 사례는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죠.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75세 박할머니는 3년 전부터 딸의 연락이 뚝 끊겼다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내 핸드폰 번호를 모른다. 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 38%는 이미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받고 계실 겁니다. 그 돈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으신가요? 자식들의 결혼, 주택 구입, 손자 교육비 등 노년의 자산이 썰물처럼 사라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내 자식은 남들과 달라. 내 돈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홀로 죽는 건 남의 이야기, 야라는 생각 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분들의 노후, 자금이 시간폭탄처럼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한 노인 58%가 3년 내 생계 위기에 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1,500가구를 10년간 추적한 결과 자녀에게 경제적 의존을 시작한 노인은 평균 36개월 후 자산의 72%를 상실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 노인보다 3.8배 높다는 사실이죠. 제가 상담한 79세 이 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한다며 2억 원을 요구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엄마 돈은 내 돈이잖아 라는 말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그 할머니. 지금은 한 가지 선택으로 매달 12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계십니다. 노년학 연구소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72시간 안에 결정을 내린 노인은 5년 후 행복지수가 41% 높았습니다.
지금 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뿌리를 파헤쳐야 합니다. 노인의 82%가 자녀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에 극도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는 뇌의 전두엽 활동 저하와 관련이 있어요. 자녀의 실제 경제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부채에 대해 91%가 과소평가하고 있었죠. 나중에 해결하면 돼 라는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시간인지 능력 저하와 연관됩니다. 연구팀은 1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녀 의존도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에게 높은 의존도를 보인 그룹은 5년 후 우울증 발병률 2.7배 증가, 평균 수명 4.3년 단축, 삶의 만족도 61% 하락하였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테프 1.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이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계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산을 적어보세요. 통장 잔고, 부동산, 주식, 보험.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꼼꼼히 적어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 모든 수입원을 파악하고 식비, 의료비, 공과금 등 지출 내역도 상세히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독립자금입니다. 이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 돈은 절대 자녀에게 주거나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독립을 위해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78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 이 방법으로 2년 만에 3천만 원의 독립자금을 모으셨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스테프 2.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두 번째 단계는 심리적 독립입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해 라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 요구는 들어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매일 거울 앞에서 해보세요. 매일 아침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3번씩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놀랍게 높아질 거예요. 72세 김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딸에게 노라고 말했어요. 떨리고 무서웠지만 말하고 나니 오히려 딸이 저를 더 존중해 주더라고요. 스테프 3. 새로운 관계 만들기.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취미나 관심사와 관련된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등산, 독서,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생깁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줄 거예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물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81세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시작한 한문 강좌에서 제2의 인생을 찾았어요. 이제 저에겐 자식보다 더 가까운 한문 가족이 생겼답니다. 스테프 4. 건강이 곧 자립이다. 네 번째 단계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해보세요.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꾸준히 하면 심폐기능 향상은 물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채소,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달걀, 두부, 생선 등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질병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76세 최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당뇨병을 극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약 없이도 혈당 관리가 가능해졌다니까요. 이제 자식들 도움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스테프 5, 100세 시대, 30년을 더 살 준비. 마지막 단계는 장기적인 재무 계획입니다. 100세 시대, 은퇴 후 30년 이상을 살아갈 준비가 필요해요.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가능하다면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3세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5세에 주택연금을 시작했는데 덕분에 지금까지 경제적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밤 자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됩니다. 하고 싶었던 일, 가보고 싶었던 곳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달 하나씩 실천해보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매주 한 번씩 누군가의 부당한 요구에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분 동안 걸어보세요.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거예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지난달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보세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